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날이 매우 추웠죠. 내일도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곳이 많아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는데요. 동해안 등 곳곳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어 화재 예방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동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추위가 주초부터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강원 철원과 화천, 산간에는 한파경보가, 경기 연천과 포천, 강원 평창과 횡성 등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 강원도 철원군의 아침 기온은 영하 15.3도까지 곤두박질해 전국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찬바람이 더해지면서 강원 화천군 광덕산의 체감 온도는 영하 24.8도, 서울도 영하 11.8도를 보이는 등 체감 추위가 심했습니다. 한파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차고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에 자리하면서 내일까지도 추운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무거운 차고 건조한 공기는 지상으로 묵직하게 가라앉아서 찬 대륙 고기압을 발달시켰는데요. 이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나라로는 찬 북서풍이 불면서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약자와 어린이는 보온에 특별히 신경 쓰고 특히 심혈관 질환자는 되도록 외출을 피해야 합니다. 대기도 점차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과 동해, 삼척과 속초, 고성과 양양군에는 건조경보가, 서울과 광주, 대구 등 곳곳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맑은 날씨가 계속돼 건조특보가 확산하겠다며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혁입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나라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돌파구로 꼽은 건 해외 수출이었습니다. 특히 새로운 수출 주력 산업으로 원자력 발전과 방산, K 콘텐츠를 꼽아 적극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한상윤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은 제59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금의 복합 위기를 해외 수출로 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출은 늘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고 수출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입니다. 정부는 2026년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모든 수출 지원 역량을 결집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향후 집중적으로 육성, 지원할 분야를 거론하며 정상 외교 역시 우리 기업의 수출 촉진과 해외 진출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습니다. 이집트, 폴란드, 사우디 등에서 우리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인한 원전, 방산, 인프라 건설, K 콘텐츠 등 우리의 새로운 수출 주력 산업으로서 적극 육성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역대 최고 수출 실적과 세계 수출 6위 달성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무역인들 노고를 격려하려 이번 행사에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김대기 비서실장이 이달 중순 아랍에미리트 UAE를 공식 방문합니다. UAE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원전을 수출하게 된 중동의 석유 부국입니다. 구체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 UAE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하고 이를 강화하려는 윤 대통령 의지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는 UAE 수출 성과를 발판 삼아 현재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등에도 원전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현재 시간 5일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를 논의합니다. 협의 결과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국회 대표단도 설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워싱턴에서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지난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부당하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So there's tweaks that we can make that can fundamentally make it easier for European countries to participate and or be on their own. But that is something that is a matter to be worked out.
작은 결함으로 한정하긴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변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과 유럽연합은 현지 시간 5일 미국에서 무역기술위원회 TTC 회의를 열고 IRA 문제를 논의합니다. 미 측에서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까지 관련 핵심 관계자가 모두 참석합니다. 협의를 앞두고 EU는 투자 엑소더스를 막기 위해선 유럽도 국가보조금을 대폭 늘릴 수밖에 없다고 미국을 압박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예고했습니다. If we are competing on a level playing field. So we must take action to rebalance the playing field where the IRA and other measures create distortions. 이번 협의 결과는 한국과의 협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도 중요합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산자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미 의회, 정부를 상대로 대면 설득을 이어가기 위해 미국을 찾았습니다. IR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제 공동 노력을 하기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같이 또 공조를 할 수 있을지도 두고 보겠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결함 인정에도 백악관이 법 개정에는 여전히 선을 긋고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 재무부가 연말까지 세부 규정을 마련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은 북미산 최종 조립 기준 완화, IRA 적용을 받지 않는 상용차 범위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46억 원을 횡령해 필리핀으로 도주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벌써 사건 발생 2달이 넘었는데요.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적색 수배까지 내렸지만 검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지난 9월 46억 원이라는 역대급 횡령 사건을 저지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최모 팀장. 요양기관의 채권 압류 등으로 지급이 보류됐던 진료 비용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했을 때 최 팀장은 이미 필리핀으로 도주한 뒤였습니다. 경찰은 국고 환수를 최우선으로 두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 팀장의 은행 계좌 6개를 모두 살펴봤지만 남은 돈은 7억 2천만 원이 고작이었습니다. 나머지 39억 원은 가상화폐나 현금으로 바꿔 해외로 가져나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후 혼자 지내던 상태라 최 팀장의 소식을 아는 가족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권 무효와 인터폴 적색 수배는 관련 절차 때문에 사건 발생 한 달 뒤에나 내려졌습니다. 다행히 그 사이 다른 나라로 출국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에만 7천 개의 크고 작은 섬이 있는 데다 미입국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 수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내년 필리핀인데 거기서 나갔는지 여부는 여권 무효가 됐다면 못 나갔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밀항을 하지 않는 한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에 경고 처분을 내리고 임원 등 3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증발한 46억 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누구 하나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신고 없이 음식 폐기물을 개나 닭 등 동물 먹이로 준 농장주들과 이들에게 닭뼈를 불법으로 공급한 업체가 단속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단속에 적발된 농장주 14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강창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십 마리의 개를 사육하는 농장입니다. 개가 들어있는 케이지 밑에는 분변이 잔뜩 쌓여 있어 한눈에 봐도 위생 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창고 안에는 여러 개의 드럼통이 있는데 통마다 음식 폐기물이 가득합니다. 파리 등 해충이 들끓고 있고 가져온 지 오래된 듯 부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폐기물도 어디서 받아요? 여름에는 자격증도 가져온 거예요. 케이지 안에서 개를 사육하는 또 다른 농장인데 이곳 역시 위생 상태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사육장 한쪽으로 들어가자 닭뼈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닭뼈를 분쇄해 개의 먹이로 주고 있는 겁니다. 폐기물 처리 신고도 없이 매달 600kg씩 불법으로 공급받아 먹이로 줬습니다. 잔반은 이걸로만 준다고요? 이 농장은 관할관청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도 하지 않고 수십 마리의 개를 불법으로 사육하고 있습니다.
사육장 옆에는 농장에서 나온 분뇨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이들 농장에 닭뼈를 불법으로 공급한 식육 포장 처리 업체도 적발됐는데 하루 공급량이 100kg에 달했습니다. 가축 분뇨법에서 입지가 제한되는 곳에 있는 업소가 대부분이고요. 축사가 대부분이 불법 건축물이라서 인허가 그 양성이 불가능한 상태. 경기도는 단속에 적발된 농장주와 가공업체 대표 등 14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